있습니까? 예, 208페이지의 도시군 관리계. 우리 책은 기본서는 177페이지. 자, 도시화 수립 절차부터 보자.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로 키운 거야, 안 키운 거야? 키우졌나? 예,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잖아. 그럼 첫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자, 도시화는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야.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발진인지구는 용도지구다, 아니다? 용도지구다. 그러니까 지정 변경은 도시화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묻는 거야. 세 번째,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 속한다? 용도지역이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 도시화를 한다. 이거죠? 자, 문제는 4번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공원의 정비에 관한 게 이게 뭐야, 이게? 말뜻이. 공원의 정비가 뭐야? 기반시설 중에 공원을 예를 든 거고, 그걸 뭔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말뜻은.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건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화를 한다. 맞는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 다 뭘 한다? 도시화로 한다. 맞죠? 그러니까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맞는 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럼 기억만 빼면 되네, 그죠? 그럼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정답 5번. 맞죠?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국토이계미 이원한 법령에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사례 중 틀린 것, 또 사례를 내는 거야. 틀린 거 그래. 계획관리지역을 준주거적으로 변경한다. 한마디로 뭐야? 이게 뭐야? 계획관리 준주거 변경. 한마디로 용도지역 변경. 이 말귀를 응용 문제로 푸는 거야. 용도지역 변경이란 뜻이야. 두 번째, 자연녹지적 일부에 자연취락지로 지정한다. 한마디로 용도지구의 지정. 용도지구 지정이라는 뜻이야. 이 말뜻이. 그러니까 용도지구 지정. 뭘 한다? 도시화로. 세 번째,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고도지구로 지정한다. 고도지구도 뭐죠? 용도지구 지정. 뭘 한다? 도시화를 한다. 맞죠? 또 지정된 개발지역의 일부를 해제한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자, 개발제한구역은 뭐죠? 용도구역. 맞아요? 용도구역. 맞죠? 그럼 개발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도시화를 하라고 했잖아. 근데 지정 변경인데 여기는 뭐로 돼 있어? 해제. 해제는 뭐야? 안 들어가? 변경에 들어가. 변경 속에는 해제도. 지정이 했다면 해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도시화하는 겁니다. 아셨죠? 저것도 하는 거 맞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이건 용도구역이죠? 우리 용도구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있었죠? 아니잖아. 도시화를 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도시화를 하는 건 몇 가지였었어? 아까 네 가지 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것만이지 성장관리 계획구역 이런 건 안 들어가.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 아셨죠? 이렇게 응용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실제로 시험 문제가 요새는 저렇게 응용 문제를 냅니다. 자, 3번.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뭔가 과론에 들어갈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국토교통장은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위에는 무슨 계획?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의 취지에 뭔다? 부합해야 되는데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 자기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다. 누가 판단했어? 국장이, 최고답방이.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누구였었죠?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도시장소, 도시군 관리계획 초기 입안권자,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 좀 이따 나와. 원래 누구야? 역시 관악의 장들. 관악의 장이 누구야? 특광, 특시, 그것도 시장수. 그들에게 뭔다? 기한을 정해요. 그 도시군 기본계획 잘못된 거, 잘못된 도시군 관리계획. 그에 대해서 뭔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최고대법원의 국장이 잘못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고쳐라 라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대. 그럼 원래 수립권자들한테 요청이 되겠죠? 그럼 수립권자가 누구였었어?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그럼 누구야? 여기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때 광역시 군수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자는 관악의 장이 아니니까. 그때는 광역시한테 직접 하지 군수한테는 안 해. 그래서 이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아닌 자 도지사, 구청장. 이 자들은 조정 요구한다. 이 자들은 아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들에게는 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야. 다음 문제 4번 도시군 관리계획 2번과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거. 자, 2번과 결정 둘로 나누시죠? 그때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한다고? 관악의 장들, 특광, 특수도시장, 군수가 위반한다. 맞죠? 원칙이야. 그런데 둘 이상의 관악에 걸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책에 있나? 몇 페이지냐면 그것만 돼 있어. 지금 우리 책에 1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한다고? 관악의 장들, 특광, 특수도시장수가 원래 위반권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 둘 이상의 관악에 걸치면 어떻게 되죠? 둘 이상에 걸쳐 있을 때 도시관리 위반하는 게 둘이 걸친대. 국장? 아니야. 원칙. 지들끼리 뭔다? 협의하여 위반할 자를 정한다. 그게 원칙이야. 여기는 안 써놨어. 우리 책이 없어. 둘 이상의 관악에 걸치면 그때는 누가 한다고? 원래 위반권자 지들끼리 특방, 특시도시장 지들끼리 뭔다? 협의하여 뭔다? 위반할 자를 청한다. 그러면 돼. 그죠? 자, 문제는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래?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협의가 안 되면. 잘 생각해봐.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여러분들 입법자가 돼봐. 법을 만들어봐. 자, 서울특별시장하고 어디하고 구리시장하고 서로 관악위에서 두 군데 걸쳐서 해. 근데 지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정하면 돼. 근데 협의가 안 돼. 그럼 둘 이상에 어디 걸치면 시도에 걸친대. 서울하고 구리시는 어디죠? 경기도. 시도 걸치죠? 그때는 누가? 최고대빵. 국장이 뭔다? 위반할 자를 정해줘. 야, 서울특별시장 네가 해. 야, 구리시장 네가 해. 그때는 위반할 자를 정하면 돼. 같은 돈에 있는 시군끼리 우리 남양주시하고 양평군하고 서로 협의가 안 돼. 그때는 누가? 도지사. 그때는 도지사가 위반할 자를 정한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관악에서 지들이 위반하는 게 원칙인데 둘 이상의 관악에 걸칠 때는 지들끼리 뭔다? 협의하여 위반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같은 돈에 있으면 도지사가 뭔다? 위반할 자를 청해준다. 니들이 하라 라고 정해주는 건 국장, 도지사다. 아셨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예외함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누가? 국장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를 직접 위반할 수 있어? 예,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그게 되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이것만 써 있잖아. 그죠? 근데 직접 지가 위반할 수도 있고 관계 중앙행정장의 요청에 따라서 자기가 위반할 수도 있어요. 이건 원래 직접 또는 중앙행정장의 요청이라고 말하는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를 포함시키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서 뺐을 뿐이지 저런 조문도 들어있다. 이거 맞는 문장이야. 3번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용도지역을 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국장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의 요청에 의해서 위반할 수 있습니까? 어디 걸칠 때?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우리 책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에? 다음 페이지. 이 1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에 써 있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도시군 계획 수사 같은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반은 누가 직접 한다? 국장. 일단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가니까 국장이 자기가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맞고. 근데 둘 이상의 어디 거쳐서 시군에 거쳐서 이제 시도가나 시군에 거쳐서 일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관리는 누가 할까요? 도지사가 제가 직접 또는 시장수 요청해서 위반할 수가 있답니다. 요건 안 써놨어. 거기 뭐만 써 있어 그냥.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도지사가 위반하는 사유 안 써놨죠. 그게 요거야. 도지사가 직접 위반하는 건 둘 이상의 시군에 거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둘 이상의 시군에 거쳐서 두 가지야.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 둘 다 들어가. 아까 여기는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는 것 일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것을 어디에도 거칠 때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거칠 때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거칠 때는 국장이.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거치면 국장이, 시군에 거칠 때는 도지사가 그 자들이 각각 위반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5번 기반시설 설치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도시관리를 위반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5번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직접 도시관리를 위반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주민들이 위반권자야? 아니야. 위반권자는 행정처밖에 없어.
따라서 행정청한테 뭐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주민들이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거 어떻하면 까딱하면 실수해. 틀려. 그냥 읽어보면 뭐 있어. 맞아. 집안에서 설치 좀 개량해달라고. 주민들이 뭐 할 수 있어? 입안할 수 있다. 그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해야지. 입안할 수 있다면 틀린다. 그래서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 다음 문제. 자, 도시군 관리계 입안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 자, 입안의 제한은 항상 시험 문제 몇 순위? 0순위. 반드시 시험 문제 난다고 생각하고 꼭 정리해야 됩니다. 옳은 것. 첫째, 주민만 도시군 관리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만 합니까? 아니야. 누구도 있었죠? 이해 관계자 포함.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해 관계자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 유통 개발진 인증 지정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입안 제한하려면 일정한 동의가 필요한데 산업유통 개발진 인증 지정 변경 동의 요건은 얼마죠? 원래 뭐만 기반시 설치만 얼마죠? 5분의 4. 나머지는 다 얼마죠? 나머지는 전부 다 3분의 2.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서 기사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 그러니까 이건 얼마 돼? 3분의 2 이상의 토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죠? 네, 국공유지는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국공유지 제외. 웬만한 거 다 제외야. 국공유지 포함은 몇 개 없어요. 국공유지 제외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3번. 주민은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을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없다. 자, 아까 입안 제한 사유는 몇 가지 있었죠? 어떻게 하면 돼서 기, 지, 산, 대, 입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산업유통 개발진 인증 지정 변경, 모르다 지구단위 대체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 그 다음에 입지기재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 이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죠. 4번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일로부터 최장 45일 내에 도시군관의 입안의 판정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맞아 틀려요? 이거 4번. 이 문장이 법조문에 있는 거하고 이 문장하고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제한일로부터 며칠 내? 40일 내에 그 검토결과 통보해줘야 되죠?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 그럼 여기 지금 부득이한 사정이 있대 없대? 있다고 했잖아.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45일이 맞아.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40일 플러스 30일을 더해서 최장 그때는 75일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아셨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랬으니까 75일이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하면 45일이 된다. 아셨죠? 이런 거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 도시군 관의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입안 제한받은 자가 누구죠? 입안권자들은 그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얼마큼을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없다 해서 틀렸어. 그럼 맞는 건 몇 번밖에 없어? 2번만 맞아요. 근데 5번 같은 질문 읽을 때 이거 맨 마지막에 오래됐어. 없다잖아. 근데 읽으면서 뭐라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있다라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건방져서 그래. 이 시건방진다는 게 뭐죠? 본인이 문장을 다 읽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문제일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공부가 안 한 사람은 절대로 예측하지 않아. 왜? 예측할 수가 없어. 그 문장을. 근데 공부가 된 사람은 아, 문장 많이 봤어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미리 예측해버려. 그래가지고 뒤에를 읽지도 않고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왜? 공부가 돼 있으니까 이 문장은 내가 아는 문장이야. 자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 어설프게 읽어버려. 꼼꼼하게 읽지 않고 어설프게 읽어서 쑥 넘어가 버려. 그래서 제 부대시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있다. 없다 안에 있다. 결국 옳은 걸 골라라는 건 몇 번? 2번이었었죠? 예, 2번만 정답. 다음 몇 번? 6번. 입안의 제한상으로서 틀린 거. 자,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건 아까 몇 가지? 5가지. 기지산태,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변, 기지산, 산업유통 개발진의 지정 변경. 이 기지산태, 태 없네. 그죠? 그 다음에 입지기재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 아까 지구단위 계획하고 똑같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 입지구자 최소 계획 지정 변경, 입지구자 최소 계획의 수립 변경. 근데 잘 봐요. 이것도 재미나자. 요 문장을 봐봐. 요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여기는 입지구자 최소 구역. 그리고 여기는 뭐라 됐어?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입지구자 최소 구역 계획. 계획자를 뒤에다 붙여서 다 쓰고 뒤에다 붙였어. 여기는 구역자를 지워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써버렸고. 그죠? 하여튼 단어들이야. 외울 수밖에 없어. 그럼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은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표적인 거야. 이건 위반 제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개발 제한 구역 좀 지정해 달라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세상에 개발 구역 지정해 달라고 위반 제한할 수 있는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내 땅 좀 개발 좀 못하게 묶어주세요. 그럼 미친 사람 있을까? 없겠죠. 그죠? 내 땅 좀 개발 좀 하지 못하게 묶어줄 주세요. 여기 나 개발 안 할 거니까 제발 좀 한 50년만 묶어주세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저는 볼 것도 없이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 문제 7번.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일정한 토지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때 동의권 얼마나 받아야 되죠? 동의권 틀린 거. 첫째, 기반시설 설치만 얼마나 그랬죠? 토지 소유자야, 토지 면적이야. 또 머릿속에 뒤져라고 해놓고 뭐만 해왔어? 기사나이. 나머지는 중요하잖아. 기사나이. 기반시설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이게 전부야. 그죠? 뭐도 해야 돼? 면적이야. 사람 수야 면적이야. 네, 면적 따지는 거지. 사람 수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토지사 총수가 아니고 토지 면적이지. 토지사 총수 5분의 4. 땡 틀려. 토지 면적의 5분의 4. 기반시설은. 자, 그래 놓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얼마? 3분의 2. 일단 3분의 2, 3분의 2만 찾으면 돼. 3분의 2, 3분의 2. 그죠? 그럼 어디 갔어? 3분의 2. 그런데 요거 4분의 3은 있어 없어? 없어. 뭐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문장이 뭐든지 관계없어. 무조건 틀린 거야. 5분의 4 기반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3분의 2이기 때문에 5분의 4분의 3 나온 건 무조건 틀렸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근데 뭐 따지는 것? 동의자 수선자 할 때 국구유지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국구유지 제외한다는 거. 그럼 국구유지 포함하는 게 어디 들어있죠? 하나만 정리해봐. 국구유지 포함. 어디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어디 있었어? 국구유지 포함. 원래 두 군데야. 우리 처음에 무슨 계획 수립하죠?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수립하죠. 거기서 무슨 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할 때 그때 뭐가 필요하죠? 토지사 동의 받죠? 얼마? 면삼 총리. 면삼 총리 동의 받죠? 이때도 국유지 포함이야. 이것도. 또 하나 있죠? 뭐 할 때?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 뭐 할 때? 설립인가 받을 때. 그때 설립인가 받기 위한 동의권이 있었죠? 그때 얼마 있었죠? 면삼총리. 이것도 면삼총리야. 이때도 뭐가 필요하다? 그때는 국유지 포함이라고 돼 있다. 거기 이름은. 근데 여러분들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 면삼총리 동의 받는 건 그때 국유지 포함이란 말은 우리 책에 안 써 있어. 근데 원래 그게 들어 있어요. 거기도 어디 있는 걸 준용한다? 어디 있는 걸 이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그 국유지 포함이라는 요건을 준용하게 되겠으니까 똑같아. 그래서 딱 국유지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 동의자 선정할 때는 최소한 두 가지는 외워라.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동의받는 면삼총리. 거기는 국유지 포함해서 계산한다. 또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면삼총리 거기도 국유지 포함해서 면삼총리 받으면 된다. 아셨죠? 그렇게 최소 두 가지만 기억해두면 웬만한 거 이거 벗어나서 나는 시험 문제는 별로 없어서 요까지만 기억합니다. 한 장 더 넘어간 것 같다. 요거 맞죠? 8번 문제 맞아? 7번 끝났어? 예, 8번 문제 맞아요? 자, 산업, 유통, 개발 진인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였어.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자, 산업, 유통, 개발 진인지구 지정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 지정을 제한하려면, 2번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한다?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뭐가 차지하는 게?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일 것?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일 것.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이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 그려. 여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의 보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의 게 먼저. 다시 관리지역은 셋으로 쪼개서 여기
보존관리지역, 여기 생산관리지역, 이쪽에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중에 지금 뭘 지정해달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점 지정해서 하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중에 뭐가 차지하는 면적이? 요거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될 것? 최소한 100분의 50 이상. 요거야. 여기다가 요 면적을 뭐로 지정해달라고?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 지정해서라고. 여러분이 입안을 제한하는데 그중에 최소한 무슨 면적이 차지하는 게?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있는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일 것?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있어야 된다. 요 말이고요. 그때 요 전체 면적은 얼마일까? 지정대상 지역의 이 면적은 최소 면적이 얼마? 1만. 요 전체 구역 면적이야. 전체가 최소 1만, 최대 3만 미만. 1만 이상 3만 미만 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했어요 라고 입안을 잘하면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되고 100분의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에 포함시켜야 되고 그때 요 면적은 최소 면적 1만 제곱미터부터 최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다. 1만 이상 3만 미만까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말귀를 그렇게 두 가지를 새겨들으면 돼요. 요 핵심은 이렇게 두 가지다. 두 가지. 자, 그래서 정답은 100분의 50에다가 1만 3만 찾으면 되죠? 정답 1만. 1번 그것만 고르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뭐가 나오죠?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기 위한 처음부터 뭐 하는데? 기초수사라는데 그때 기초수사 전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서 옳은 걸 못 오고를 해. 자, 사실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유학집에서는 전부 생략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써놨어? 두 가지만 해놨었어. 자, 첫 번째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디다 위치할 때? 도심지에 위치할 때는 기초조사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도심지가 어디랍니까? 상업지역과 그와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도심지는 상업지역만 하면 안 돼. 상업지역과 붙어있는 옆에 있는 지역까지를 뭐라 부른다? 그거를 우리 도심지라고 하고 도심지에서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굳이 기초조사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도시관리 위반할 때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 해당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위치했더만 도심지에 위치할 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때 도심지로 소문제 내지 않고 재작년에 뭐가 났죠?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이렇게 내버렸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그게 한마디로 도심지란 뜻이더라. 그렇게 문제를 돌려서 낸 적이 있었다.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적이죠?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있는 무슨 면적이? 나대지 면적이. 나대지는 건축물을 지치하는 땅이죠? 그게 얼마나 된대? 구역 전체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말도 조금 더럽게 써놨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이 2%에 미달한다. 여기 전체 구역 면적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게? 나대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2%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가 채 안 된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미 건물이 들어찬 게 얼마나 된다는 얘기야? 98%가 넘는다 이 소리예요. 건물이 들어찬 게 여기 100필지가 있다면 100필지 중에 건물이 들어찬 게 몇보다 98필지가 넘고 미달되는 건 2%밖에 안 되더라. 2%도 안 되더라. 2% 미달된다. 그런 지역은 이미 건물이 다 들어찬 지역. 어디랑 비슷해? 이런 지역이 어디야? 도심지지 뭐. 그죠? 도심지는 그렇잖아. 이런 데 보면 물론 건물이 다 들어찬 건 아니야. 요 건너편에도 아직 교회 옆에 아직 앉았죠? 저런 나대지가 있긴 있어. 그러나 도심지라든지 또는 이런 적어도 건물 들어찬 게 98% 넘는 지역은 개발될 대로 된 지역에서는 따로 기초사를 따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할까? 개발하면서 이미 기초사 했을까 안 했을까? 수없이 했던 거야 그게. 그 정도까지 개발이 끝날 때면 거기 수없이 해본 얘기야.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된다. 도심지나 이 나대지 면적이 2% 미달되는 지역은 다시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워낙 했었으니까.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이야. 두 가지야. 그럼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 지역들은 니은, 디귿, 미음의 공통점. 여기는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지역들. 거기는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 우리 책에 써 있죠?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지역들. 전체를 생략할 수 있는 건 기억, 리을 뿐이고 나머지들은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기억, 리을 정답 1번이네. 그죠?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몇 번? 10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에서 옳은 것. 자, 제일 먼저 저 수립 절차는 뭐뭐 있었죠? 수립 절차는 입안 절차와 무슨 절차 있었어? 결정 절차, 입안과 결정 둘로 나눴고, 입안 절차는 몇 단계? 3단계. 기추, 지, 입.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결정 절차는 협의, 심의, 협심, 결. 협의, 심의, 결정, 시. 이렇게 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기주, 지, 입, 협심, 결. 기주, 지, 입, 협심, 결. 입안 절차, 결정 절차. 이걸 수립 절차란다. 자, 내용을 써오른 것. 첫째, 입안권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 토지재산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시켜야 됩니까? 포함시키지 아니합니까?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해야 되죠. 단, 두 번째,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된다. 기밀에 속하는 거니까. 단, 조건이 있어. 누가 요청한 경우만 주민들의 의견 생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에 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거치는 게 아니야. 누가 요청이 들어와야 돼? 관계 중앙행정이 요청이 있을 때만, 그때만 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그때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치한다? 아니요. 그때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일단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맞죠? 주민들의 의견 들으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타당하다고 뭐까지 했어? 인정까지 했어. 인정해놓고도 반영하지 않으면 저걸 보고 뭐란다? 싸가지 없는 놀부심보, 이렇게 말한 거야. 그건 싸가지 없는 놀부심보죠. 타당하다고 인정까지 해놓고 반영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뭐 된다? 반영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건. 또 4번.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뭐가 바뀐대? 도시지역을 축소시켰어.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뭐 된대? 그래서 그 변경할 수밖에 없대. 이런 변경은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아까 위에 것 국방상, 국가안전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 요거하고 또 하나 경미한 변경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데, 그때 요것도 경미한 변경으로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안 거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걸 다 일일이 못 외워. 그럼 시험 문제 봐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하면 일단 맞는 문장이라고 해야 돼? 틀린 문장이라고 해야 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뭔가 열거했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하고 열거했어. 그때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OX. O야? 아직도 문제 내는 그 유형을 여러분들이 또 까먹어버렸어. 내가 우리 기출문제 설명할 때 다 설명했던 건데. 봐봐. 원래는 입안할 때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죠. 그죠? 이때 언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열거돼 있어? 열거돼 있지 않아? 열거돼 있어? 안 돼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이러이럴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열거돼 있어? 그런 거 없어? 없어요. 그냥 뭐 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돼 있어.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지방의 의견을 듣는 건 이럴 때는 들어야 된단 말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 놓고 이제 법이 어떻게 쓸까? 법 만드는 거 보라. 다만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나올 때는 반드시 뭐 한다? 예외니까. 예외는 뭐 해야 돼? 열거돼야 되잖아. 그럼 무조건 예외인데 뭔지도 모르는 예외는 없잖아. 원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예외 요런 경우는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내 말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 접근 못해. 접근하려면 원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죠? 위반하려면. 간단해. 위반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게 전부야. 이러이러한 경우라는 게 없어. 그냥 도시공원을 위반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된다. 이게 다야. 그래 놓고 다만 열거돼.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열거된 것만 거치지 않을 수 있대.
따라서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열거되는 것들은 없다는 얘기야. 그냥 다 그러라는 얘기야. 그래놓고 열거된 것들은 뭐다? 예배를 쓴 것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건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새겨 듣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허가 받아야 되죠. 개발인 경우는 뭐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단 이러이러한 경우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 냈을 때 열거돼 있어. 이러이러한 경우로 열거돼 있어. 그건 대부분 뭘 낸 거다? 허가받지 않는 걸 열거한 것이다. 예배를 낸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애워서 푸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내는 영향을 보고 그 경향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것이냐. 모르잖아.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요. 그 수많은 걸 못 외우잖아. 그럼 시험 문제를 보면서 냄새를 그렇게 맡는 거죠. 열거돼 있어? 이건 예배일 거야. 예배는 원칙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예배일 거야. 원칙이 아닐 거야. 그렇게 해석해서 푸는 거야. 아셨죠? 거쳐야 된다? 아니 열거돼 있는 거야.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관리가 결정하는 단계에서 대통령의 조언을 받에 따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건 조금 어렵죠? 다 근데 쉬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잘 봐요. 이방권자가 지방의 의견 듣는 겁니까? 결정권자가 지방의 의견 듣습니까? 지방의 의견 듣는 게 어디에 들어있어? 입안에 들어있어? 결정에 들어있어? 결정 뭐밖에 없어? 협의심의. 이게 전부 협심밖에 없어. 입안은 기주지.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는 이 지방의 의견은 입안 절차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일단 지방의 의견을 듣는 건 어떤 있다? 이방권자가 듣는 거지 결정권자가 듣는 게 아니야. 따라서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은 누구죠? 결정권자거든요. 결정권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누가 들어야 돼? 이방권자들. 원래 이방권자가 누구죠? 원래 이방권자. 특방, 특시도, 시장수, 예외, 국장, 도지사. 합치면 어떻게 쓰죠? 합치면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여기는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 그래서 대도시장 위에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건 결정권자를 말한 거고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렇게 써야 이게 누구다? 이게 이방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방권자 아직 이해 못해요? 이방권자 왜 저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왜 이방권자야? 다시 정리해봐. 오히려 이방권자 다시 정리해봐. 원래는 자기에 관하게서는 누가 위반한다? 자기가 위반한다. 그럼 누구야?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래고 예배적으로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국장이 직접 위반하나 또 하나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전부야. 이걸 어떻게 쓴 거야 이제? 다시 배열한 거야. 이건 원칙하고 예배 갖고 나눈 거고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눴다? 높은 놈. 여기 높은 놈자 붙여야 돼. 높은 놈 순서대로 다시 쓰자 하면 어떻게 쓴다? 제일 높은 놈 누구야? 국장. 그 다음에 특광, 특시, 특도, 도의사 이 5명. 특광, 특시, 도의사 다 합쳐서 시도의사 남는 놈. 시장군수 요만 남잖아. 그러니까 국장 결국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바로 고자들이 이방권자가 되는 거고 결정권자는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이고 이방권자는 국장, 시도사, 시장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자들이 이반하려면 그때는 그 도시관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반하는 단계에서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야 돼. 그래서 지방의 의견 듣는 건 누가 듣고 이방권자들이 듣는 거고 이 자들이고 언제 이반할 때 듣는 것이 결정할 때 듣는 게 아니다. 여기가 틀렸다. 아셨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만 옳았어? 그러니까 3번. 3번 맞죠? 그렇게 답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몇 번? 11번? 요거부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